여러분의 DJ 모로입니다. 벌써 4월이네요. 2025년의 2분기가 시작됐는데 여러분은 책을 얼만큼 읽으셨나요? 저는 새로운 해가 시작될 때마다 책 50권, 100권 읽는 걸 목표로 잡았는데 이번 연도부터는 12권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확 줄여봤어요. 매달 한 권씩만 읽기도 벅찬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쇼츠와 릴스에 정신이 팔려 한 권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작년과 다르게 이번에는 1년에 5권은 확실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지난번에 예고했듯이 이번에는 모로의 멋대로 다이어리가 아니라 모로의 무대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연극과 뮤지컬을 했던 모로가 여러분들에게 무대 위, 무대 밑, 무대 뒤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희곡 작품 하나씩은 읽고 소개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마도 올해는 확실히 5권은 읽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도 모로의 무대 이야기를 듣고 희곡을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오늘 모로가 소개할 이야기는 헤다 가블레르입니다. 헤다 가블레르는 헤다 가블러라는 이름으로 유명한데요. 제목을 들었을 때 어떠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오시죠? 그럴 경우 보통 주인공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최모로라는 책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최모로라는 말을 일상에서 쉽게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했나요? 제가 읽은 헤다 가블레르라는 책은 출판사 지만지 드라마에서 조태준 님이 옮긴 헨리크 입센의 작품입니다. 검색을 해봐도 혹시 주변에 이 희곡을 읽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보통 헤다 가블레르라고 하지 않고 대부분 헤다 가블러라고 하는데 왜 이 책은 헤다 가블레르라고 했을까요? 지만지 드라마 시리즈는 학술성과 원문 존중을 중시하는 출판사라서 원어 발음에 가깝게 가블레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가블러보단 덜 익숙하지만 더 정통성 있는 표기라고 볼 수 있죠. 둘 다 맞고 어떤 식으로 번역하느냐의 차이이지만 저는 지만지 드라마의 책을 읽고 방송을 하는 중이니 헤다 가블레르에 나온 원어 그대로의 발음을 반영한 이름으로 소개해 볼게요. 희곡에서는 헤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러 명이 주고받는 일명 대사가 많기 때문에 누가 얘기하는지가 중요해서 짧게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게 짧게 줄여서 말해볼게요. 나오는 사람들은 예르겐 테스만, 헤다 테스만 부인, 율리아네 테스만 양, 엘브스테 부인, 브라크, 에일레르트 레브보르그, 베르테 이렇게 총 7명입니다. 예르겐 테스만은 문화사 연구가예요. 헤다 테스만 부인, 헤다 가블레르는 테스만의 아내입니다. 율리아네 테스만 양은 테스만의 고모예요. 엘브스테 부인은 예전에 알고 지내던 동창, 브라크는 배심 판사이자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에일레르트 레브보르그는 작가이자 학자예요. 마지막으로 베르테는 테스만 집안의 하녀입니다. 외국 작품을 읽을 때 저만 그런 건가요? 이름만 들어도 정말 길고 어렵죠. 내용을 파악하고 느끼기도 바쁜데 주인공 이름이 헷갈려서 처음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에 인물 소개란에 인덱스를 붙여놓거나 앞으로 계속 넘기기가 귀찮다 보니 쪽지에다가 등장인물, 나오는 사람들 소개를 다 적어놓고 책을 읽어요.
처음에 책을 딱 펴고 읽으려고 하면 막상 집중이 안 될 때 몰입하는 방법인데 희곡 처음 읽는 분들 중에 저처럼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은평구민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시대를 한번 볼게요. 19세기 말 1890년경 유럽, 특히 노르웨이 중산층 사회입니다. 이때가 헨리크 입센이 이 작품을 발표한 해, 바로 이 해가 1890년입니다. 1890년은 근대가 시작되는 문턱이에요. 전통과 근대, 구습과 변화가 충돌하던 시기예요. 여성이 교육을 받거나 직업을 가지거나 자유롭게 행동하는 게 제한적이고 결혼은 여성의 생존 전략이자 동시에 감옥이 되기도 한 시대. 아래에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지만 헤다처럼 지적인 욕망과 통제욕이 강한 여성은 이 시대에는 어디에도 속할 수 없었던 시대였어요. 헤다는 장군의 딸로 태어난 품위 있고 세련되고 매혹적인 여성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그녀의 외모를 부러워하면서도 쉽게 그 삶을 이해하지는 못하죠. 헤다는 늘 조용하고 절제된 표정으로 말해요. 하지만 그 속엔 어떤 갈망과 갈등, 긴장감이 흐르고 있어요. 스포일러 없이 줄거리를 말해드릴게요. 결혼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온 헤다. 헤다는 외적으로는 안정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면에는 지루함, 통제욕, 자유에 대한 갈망을 품고 있어요. 그러던 중 과거에 얽힌 인물들이 다시 나타나면서 감정의 균열과 욕망의 충돌이 시작됩니다. 무대 위의 시간은 짧고 배경도 크게 바뀌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사랑, 질투, 자유, 파멸이 조용히 소용돌이치고 있어요. 겉은 평온한 거실이지만 그 속에서는 장작의 불꽃처럼 타오르는 심리 드라마가 담겨 있습니다. 나오는 사람들 맨 밑줄에 사건은 도시 서쪽에 위치한 테스만의 저택에서 벌어진다 라며 희곡이 시작돼요. 자기 전에 가볍게 읽으려고 시작했다가 다 읽고 자느라 늦게 잠들었던 저 모로처럼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헨리크 입센의 희곡에 푹 빠져드실걸요? 워낙 유명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은 이렇게 스포일러 없이 소개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헤다 가블러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 스타 배우들 이혜영과 이영애가 비슷한 시기에 이 헤다 가블러로 곧 공연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혜영은 국립극단, 이영애는 LG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영애 배우는 32년 전에 연극을 했었고 이혜영 배우는 8년 만에 다시 연극 무대에 선다고 해요. 특히 이혜영은 13년 만에 다시 헤다 역을 맡아서 예전에 공연을 봤던 관객들이 더욱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같은 역할을 맡았지만 두 배우가 각각 헤다를 어떻게 표현할지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저 모로는 공연을 할 때 더블 캐스팅이었던 적이 있어요. 에너지를 참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서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더 보완하거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점을 찾았으면. 하지만 막상 그때는 상대 배우보다 훨씬 더 못하면 어떡하지? 나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마음을 더 졸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혜영 배우와 이영애 배우는 저와 달라서 그렇지 않을 테지만요. 아니려나요? 같은 역할로 공연에 서는 거라 비슷하려나요?
배우들의 신경전이라며 조금 나쁜 어감으로 포장이 돼서 좀 그렇지만 실은 이 신경전이 파이팅 넘치는 시너지를 낼 수 있기도 해서 일부러 더블 캐스팅을 하는 연출도 있더라고요. 좋은 의도이든 나쁜 의도이든 그런 시너지가 더욱더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기여를 하는 모습을 봐서인지 관객의 입장으로서는 기대감이 더욱 올라가는 상황이기도 해요. 다른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이라 이걸 더블 캐스팅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무대에서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인 더블 캐스팅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더블 캐스팅이란 하나의 역할 배역을 두 명의 배우가 번갈아 맡아 연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배역을 A 배우와 B 배우가 번갈아 무대에 서는 방식을 뜻합니다. 이번 헤다 가블러의 경우에는 같은 무대는 아니라 더블 캐스팅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용어 하나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공연 횟수가 많을 때 배우의 체력 안배, 컨디션 유지, 목소리 보호를 위해서 또 같은 역할이라도 배우마다 느낌이 달라서 관객이 다른 해석의 무대를 두 번 즐길 수 있도록 유명 배우와 신인의 조합으로 흥행 효과를 기대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전략으로 자주 쓰이는 더블 캐스팅. 이제 확실히 기억하시겠죠? 요즘 장기 공연하는 대형 뮤지컬에서는 더블 캐스팅뿐만 아니라 3명이 번갈아 맡아서 공연하는 트리플 캐스팅, 4명이 번갈아 맡아서 공연하는 쿼드러플 캐스팅도 있습니다. 그 외에 본 캐스트를 대신해 비상시 무대에 오르는 배우인 언더스터디도 있는데 뮤지컬 배우로 데뷔한 이제는 브라운관에서 더 많이 보이는 배우 주원도 이 언더스터디였다가 주연 배우가 무대에 오르지 못했을 때 데뷔를 했다고 해요. 아무튼 국립극단의 헤다 가블러는 조태준 번역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아마 지만지 드라마에서 헤다 가블레르를 옮긴 분 같습니다. 옮긴 이가 같은 작품을 했던 적이 있는데 어쩌면 연출보다 더 작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쉽게 큰 틀을 바꾸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원작이 좋았다면 이 틀 안에서 배우들의 열연, 연기가 궁금하시다면 국립극단을 추천드리고 만약 무대나 다른 장치들이 궁금하시다면 LG 아트센터의 공연을 추천드립니다. 저 모로는 둘 다 보러 갈 예정이지만요. 두 공연의 막이 하루빨리 열리길 바라면서 모로의 무대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연 기간이 겹치지 않는 너무 옛날부터 유명해서 스포를 해도 되는 그런 작품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는 배우가 공연을 할 때 어떤 것을 하는지, 무대 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더 무대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많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모로롱!